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 없이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시장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고 극도의 공포 단계가 또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격이 또 중요한 지지 구간을 하방 이탈하면서 현재 시장이 구조적인 약세로 진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포와 유동성 압박에 의한 조정인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국면에 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시그널을 확인하면서 과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반등 가능성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뉴욕 증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기술주는 크게 하락을 하고 전통 우량주는 강세를 보이면서 뚜렷한 온도차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AI와 반도체 테마가 집중 투매 대상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기술주의 투자 심리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지표들도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와 서비스, 비제조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먼저 민간 고용 추이를 측정하는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한번 살펴보시면요. 2.2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예상치인 4.6만 명을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고용 둔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최근까지 나왔던 고용 시그널과는 다소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지표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표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서 다음 주 수요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도 금요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가 거시경제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53.8을 기록하면서 절대치인 50을 넘어서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예상치도 상회를 했는데 이전치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왔던 지표들을 종합해 보면은 성장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고용 둔화와 기술주의 약세가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완화 기대와 경기 둔화 우려 사이에서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장의 투심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공포 및 탐욕 지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심리와 관련된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는 공포가 극에 달해 있는 국면입니다. 폴리마켓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70K 아래로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베팅이 현재 82%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70K를 하방 돌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국면인데요. 다만 이 이야기는 반드시 온다 이런 개념보다는 시장 공포가 완연해 있기 때문에 이제 공포가 점진적으로 끝자락으로 가고 있다라는 시그널로도 해석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투자 전략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가장 좋은 매직 구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정 구간에서 많은 물량을 넣을 수 있는 구간은 아니고요. 70K를 하방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분할 매수를 굉장히 잘게 쪼개서 현금을 잘 배분하셔야 됩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는 스트래티지에 대한 두려움들 그리고 비트마인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2020년부터 5년 이상 꾸준히 DCA 전략을 이어왔는데 현재 1년 동안의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64에서 67% 사이를 기록을 하면서 509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비트코인 보유분에서 21억 달러, 한화로는 3조 원이 넘는 미실현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긴 기간 동안의 손실 구간이 있었지만 2022년 12월에 단 한 번 704BTC를 매도한 이력이 있고 그 이후로 곧바로 810BTC를 재매수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스트래티지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공포들이 만연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약세가 어디까지 지속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거기다가 스트래티지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미국의 11개 주의 연기금이 또 대규모 손실을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결국 핵심적인 변수는 비트코인 가격 회복 여부 그리고 시장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대규모 롱 포지션 청산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개인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패닉 셀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의 롱 포지션이 또 2억 달러가 단 몇 분 만에 청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패닉 셀링이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이 주간 저점을 이탈해서 새로운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패닉 셀링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렇게 하락하는 국면에서 이를 받아줄 주체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더 낮은 구간에서 바닥을 형성하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진입하려는 대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요한 지지 구간을 하방 이탈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큐뮬레이션 어드레스라고 해서 축적 주소는 매입한 이후에 한 번도 매도하지 않은 주소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만 하고 있는 주소가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시장에 큰 위기가 나타났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인지를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축적 주소의 매집량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국면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이 더 크게 하방 압력을 받다 보니까 축적 주소의 실현 주소를 현재 시점에서는 일시적으로 하방 이탈했습니다. 현재 이 구간이 74.6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축적 주소 평균 단가를 하회했는데요. 현재 2640달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가격과는 괴리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그 구간을 크게 하방 이탈한 이후에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더 하방 압력을 깊게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구조적인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장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을 때 2017년도에서 18년도 그리고 2021년도에서 2022년도의 상황과 대비해 봤을 때는 시장을 하락시킬 수 있는 뚜렷한 트리거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많은 플레이어들이 왜 이렇게까지 떨어뜨리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과거와는 구조적인 하방 압력의 그 추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과거 패턴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렇게 과거처럼 75%에서 80% 이상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제한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 하방 압력이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한 그 하한선 자체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지표로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공포가 이성을 완전히 잠식을 했고 특정 지표를 통해서 방향을 섣불리 예측하기에는 제한이 있는 구간이란 걸 의미를 합니다. 다만 현재 바이낸스의 펀딩 레이트가 숏 포지션이 굉장히 과도한 구간까지 내려갔습니다. 숏 포지션 쏠림이 극단 구간으로 접어든 거죠. 이 얘기는 작은 반등만 나와도 숏커버, 즉 자발적 청산과 강제 청산이 연쇄적으로 나오면서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방 압력이 어디까지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이틀 동안에 약 5.6만에서 5.9만 BTC가 거래소로 유입됐다라고 하는 시그널도 중복적으로 포착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는 대부분이 손실 상태였습니다. 즉, 단기 투자자들이 공포와 항복성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즉, 이 두 가지 시그널을 동시에 살펴봤을 때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이 충분히 남아있을 수 있고 70K를 하방 이탈할 가능성도 열려있지만 항복과 숏 과잉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그 구간들이 바닥에 근접했던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더 깊은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크게 흔들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추가 이탈 이후에 강한 반등세도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들이 스위스블록 레짐 시프트 지표를 공유를 하면서 지표가 강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구조적인 추세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는 신호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한번 보시면은 이 지표가 점진적으로 바닥을 높여가고 있었고 현재 파란색 영역으로 0을 상회해서 양수 영역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지표를 통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얻기에는 제한이 되는 구간이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현재는 공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이슈에 의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표가 다시 전환을 했다는 것은 중장기적인 국면에서 전환이 선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확인하는 지표라고 보기보다는 중장기 방향성이 강세로 더 기울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글래스노드 지표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현재 구간은 매물대가 굉장히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조금의 매도세만 나오더라도 가격이 크게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URPD 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70에서 80K 구간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이 구간들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82, 84, 87K 같은 그런 구간들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가격이 크게 하방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상으로는 즉각적인 반등보다는 횡보를 통해서 지지를 형성하고 더 아래 구간에서 강한 지지 구간 테스트를 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의 60억 달러 이상, 66억에서 사실 거의 70억 달러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한화로는 10조 원 내외 미실현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지난주에 추가적인 매집을 이어갔고 스테이킹 물량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사회 의장인 톰 리가 하락장에서 발생하는 미실현 손실은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매집 전략의 결함이 아니라 그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마인의 이더리움 매집 모델은 가격을 추종하지만 전체 사이클에서 이더리움 가격 상승분을 뛰어넘도록 설계가 됐고 결론적으로 이더리움이 금융의 미래이기 때문에 투자했다라는 관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크롱님들도 댓글로 의견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재무부에 비트코인 매입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같은 암호화폐 상원 의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재무장관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이 본인들에게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서도 전략적인 비트코인 보유 전략은 계속해서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치가 크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날 백악관에서 시장구조법안 관련해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과 은행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또 오늘 소식에서는 시장구조법안이 더 진전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서는 반등의 트리거로서 시장구조법안을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K33의 리서치 총괄입니다. 배틀 룬데가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40% 하락을 했지만 기관, 규제, 금리 환경 변화로 과거 같은 그런 급락 가능성은 낮다. 즉 구조적으로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핵심 지지 영역인 74K를 하방 이탈했고 추가적으로 69K까지도 가능하고 그 구간을 넘어서 200주 이동 평균선인 58K까지도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CV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이낸스 CVD 상으로 현재 71과 72K의 매수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높은 강도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이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주체들도 전반적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 이후로는 가장 낮은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봤을 때 실질적인 시장 위협 대비로는 비이성적인 상황까지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정도 시나리오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향후에 숏포지션 청산을 통해서 큰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더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기관들은 바닥을 더 최대한 낮추어서 더 저가 진입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을 주지 않고 연속적으로 장대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RSI 역시 다시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방 압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이 차트의 판단 범위를 넘어서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들이 더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즉 더 신중하게 매수 포인트를 점검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관찰한 이후에 72에서 74K를 기점으로 매수 구간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고요. 더 낮은 구간들 69K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는 조금 더 유의미하게 매수 구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전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스트래티지의 평균 단가인 76K를 회복해야 되고 그 이후에 80K에 있는 실질 평균 가격까지 회복을 해야지 시장이 이제는 점차 반등세로 전환하는구나, 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 구간들처럼 계속해서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진정세로 전환하는 구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매도 물량이 떨어지고 매수세로 전환하는 포인트들이 나타나는지를 꾸준히 추적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22평선이 또 강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다시 반등을 해서 골든 크로스까지 확인을 했을 때 조금 더 진정 국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음 주부터는 시황 영상을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를 해볼 예정입니다. 더 핵심적인 지표로 추리고 우리 크롱님들께 더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조금씩 더 추가해 볼 예정이니까요. 크롱님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시황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